온산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미술 수업을 하게 될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2학년은 미술 수업을 올해 일주일에 2번씩 할 예정이고요. 미술은 수행평가 100%로 시험을 치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모든 과제물의 평가 점수가 곧 시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성적은 당연히 성적표에 반영이 되는 점수이겠죠? 수행평가는 한 학기에 2~3개 정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이 다음 주 등교 수업 주간에 이 수행평가를 어떤 과목을 칠지, 어떤 과제를 할지, 그리고 이 과제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행평가인 CIP 디자인을 실습하기 전에 시각 디자인이라는 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는 미술2라고 적힌 빨간색 책을 펴면 되고요. 큰 단원, 의미와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이라는 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배울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어플리케이션 앱 아이콘, 표지판 및 안내판,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 이미지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의미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시각 디자인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해 봄으로써 시각 문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시각 이미지와 시각 디자인입니다. 이 미술 용어가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시각 이미지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그리고 스마트폰을 켰을 때 보이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디자인을 시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좋아하는 햄버거 맘스터치의 포장 디자인, 롯데리아의 포장 디자인 또한 모두 시각 디자인입니다. 이처럼 시각 디자인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정말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 열기 첫 번째 학습지 활동 2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식 가구 회사의 제품 조립 설명서입니다. 각 장면의 의미를 해석하여 적어봅시다. 자, 너희가 가구를 하나 사서 배송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 포장을 뜯어보니까 가구를 조립하는 글로 된 설명서가 없고 그림으로 된 설명서만 있어요. 이 설명서만 보고도 이 가구를 조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습지 1, 2, 3, 4번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립을 위해 드라이버, 망치, 연필, 자가위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 조립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조립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했을 때 특히 이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또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카페트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조립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카페트가 깔려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전화, 수화기를 들고 콜센터에 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글이 아닌 그림만 보고도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열기 두 번째 학습지 활동 2번입니다.
다음 표지판 속의 이미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고나 위험 등 알리는 도로의 표지판은 무엇보다도 눈에 잘 띄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읽혀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 표지판은 주목성이 높은 빨간색을 사용하여서 보행자의 시선을 끌고요. 그리고 명시성이 높은 노란색 배경 위에 검정색을 배색한 픽토그램으로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보느라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사람의 모습을 픽토그램으로 표현하여 부가적인 설명 없이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표지판은 이미지로 말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각 이미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시각 디자인의 개념과 4가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시각 이미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같은 시각 이미지를 활용한 시각 디자인의 개념과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순서입니다. 시각 이미지. 친구에게 야, 오늘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가 오늘의 날씨는 비가 온 후에 갠데 라고 말을 해주는 방법과 직접 날씨 어플리케이션 앱을 봤을 때 이 2가지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2번째 방법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문자를 귀로 들었을 때보다 이 이미지를 한눈에 봤을 때, 즉 뇌에서 처리되는 이미지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학습지 활동 4번을 하면서 시각 이미지의 2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각 이미지는 언어에 비해 땡땡땡이고 감성적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미지는 그림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직관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또한 감성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봤던 표지판에서 빨간색이나 노란색과 같은 강렬한 색상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파란색과 같은 푸른 계열에 비해서 주의, 위험, 경고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며 많은 땡땡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표지판에서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라는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각 이미지에는 이와 같은 2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각 이미지를 활용한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은 그림, 사진, 문자, 색 등의 시각적 땡땡을 통해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땡땡땡땡 디자인입니다. 그림, 사진, 문자, 색 등은 시각적 기호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기호입니다. 또한 아까 표지판에서 봤던 빨간색과 노란색깔의 색상은 위험이나 경고 등을 알리는 시각적인 상징적인 기호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적 기호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디자인입니다. 어떠한 정보나 의미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또는 설득하는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의 종류에는 첫 번째 종류는 광고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동물원 투어 버스의 랩핑 광고인데요. 랩핑 광고는 기존의 광고 형태와 다르게 지하철이나 버스, 대형 건물 벽면에 랩을 씌우듯이 광고물을 덧씌워서 광고하는 기법입니다. 이 광고 기법은 어떤 화려한 색감,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큰 이미지, 또 색다른 공간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도판은 페인트 회사와 보험 회사의 광고인데요. 한 건물에 페인트 회사와 보험 회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벽면에서 페인트 통이 쏟아져서 벽면에 흘러내리고 그리고 바닥까지 이어져서 내리는 이제 독특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인생은 빠르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광고인데요. 이 옆에 있는 이 페인트통이 갑자기 쏟아져서 흘러내리듯이 당신의 인생에도 어떤 사건이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르니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좀 간접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페인트 회사와 그리고 보험회사 두 회사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광고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독특한 기법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광고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포장 디자인입니다. 캐릭터를 이용한 과자 포장 디자인입니다. 이 포장 디자인은 벌집 모양의 과자를 담은 건데 곰이 꿀을 좋아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곰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리고 입 한가득 이제 과자를 넣은 이미지를 표현했는데요. 특히 이 입 부분의 재질을 투명하게 처리해서 과자가 캐릭터의 큰 입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판은 이건 학생이 직접 디자인한 쇼핑백 디자인이에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휴대전화와 그리고 콘센트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 휴대전화의 전선이 쇼핑백 손잡이까지 이어져서 그리고 콘센트의 전선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재미있는 모양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포장 디자인에도 시각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이 미술 용어는 우리가 작년에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했을 때에도 배웠었는데요. 일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각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사파, 사진, 도안 등을 가리키는 말로 회화적인 표현은 물론 사실적인 것이나 만화적인 것 등 각종 표현 양식을 활용하는 디자인. 조금 어려운 미술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그림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웹툰의 캐릭터, 이 모든 것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더지 아저씨 기억나죠? 마지막으로 웹 디자인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홈페이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산중학교 홈페이지도 우리 온산중만의 특색을 담아서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즐겨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도 그 사이트 회사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활용해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를 하면서 오늘 배웠던 시각 이미지의 특징과 그리고 시각 디자인의 개념과 네 가지 종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시각 디자인은 그림, 사진, 문자, 색 등의 시각적, 그렇죠, 기호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 문제,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 의욕을 고취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포장 디자인입니다. 다음 수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차 시수업은 시각 디자이너 직업 탐구입니다. 시각 디자인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 분야 중에서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이 직업군의 인터뷰 영상 또는 사례 영상 등을 보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시각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술 온라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행평가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각 이미지와 시각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 온라인 주간에는 미술 이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등교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나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이런 오프라인 수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선생님도 오늘 수업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 시각 디자인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미술 분야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수업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이제 주어진 상황에 맞춰 선생님도 열심히 자료를 잘 준비하고 계획할 테니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와 주고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